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어 2부에는요. 얘들아 출근하자 취업락서 시간 준비가 되어 있죠. 바로 모셔볼까요? 인사PR연구소 이은호상 소장님이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참 오랜만에 뵈니까 참 반갑네요. 그러게요. 예, 우리 일단 주제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자, 오늘 주제가 직무 똑바로 하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직무 똑바로 알기인데 일단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실제 이제 두 분은 경영기획실장이나 기획실장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요? 저는 최지우 아니, 실장님. 솔직히 저도 그냥 드라마 주인공이 생각이 나요. 드라마, 네. 드라마에서 멋있는 예. 주인공은 다 실장님인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렇죠? 이제 기획실장 자리에는 항상 보면 훈남의 재벌 2세가 차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설정이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구직자들이 직무를 무의식적으로 고정관념을 하는데요. 실제 보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 저 또한 이제 경영기획실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건 절대적으로 있으면 되고요. 실장이셨군요. 이미지가 많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회사 속에 이제 수행하는 직무 자체도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보면서 자신만의 고정관념이 많아가지고 그걸 좀 바꾸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맞이를 해왔습니다. 오. 네. 드라마가 요즘 환상을 너무 많이 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요즘 구직자들이 이제 실제 직무에 대해서 정말 오해가 이렇게 많나요? 네, 실제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이제 또 실제 모습을 더 멋진 모습으로 자꾸 상상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도 좀 궤변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또한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막연히 선택하다 보니까 실제 신입사원이 10명 중에는 1년 내에 3명, 4명 정도가 그만두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기억나시죠? 뭐 호텔리어 같은 호텔 드라마가 인기가 있으면 갑자기 호텔 지원자들이 막 몰리고요. 맞아요. 뭐 방송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으면 또 대거 몰리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예전에 저 파일럿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조종사 또 관심 많아가지고. 예. 맞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시간과 또 노력을 들여서 직원을 뽑았는데 금방 퇴사하는 일이 생기면 이게 손해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 네. 이제 구직자들이 이제 사전에 좀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학습보다는 주변의 선배라든지 성공자의 말, 행동을 관찰하면서 스스로 직무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이 필요한데 일단 직무 전반을 설명하는 자료를 분석한 이론적인 학습이나 또는 직무 연관 특강을 좀 도전적으로 수강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서 보더라도 직업 진로 섹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양한 기업의 직무라든지 유망 직업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론적인 학습은 좋지만 막상 현실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또 학습하고는 좀 다른 게 있잖아요. 현실과의 괴리감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근데 네. 이론적 학습은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이론적 학습을 너무 믿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이론적 학습 이외에 조금 기업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먼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기업의 채용 홈페이지인데 첫 번째가 두산그룹의 채용 홈페이지인 커리어 두산을 보시면요. 홈페이지 내에 각 직무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고 각 직무의 하루의 일과를 인터뷰나 동영상으로 구성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는 CJ그룹의 채용 홈페이지를 보면 잡 프리뷰라는 부분에서 각 계열사의 상세 직무를 설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체계적으로 안내된 사이트 이외에도 각 기업의 그룹사의 채용 홈페이지에 가면 세부 직무에 대한 설명들이 다양하게 있고 그다음에 선배사원의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좀 찾아보시는 거 필요한데 다만 각각의 기업의 특성에 따라 직무가 조금 상이하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기업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이것 외에도 또 요즘 기업들이 구직자들을 위해서 각종 멘토링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직무에 대한 부분이죠? 네, 실제 이제 삼성그룹을 비롯해서 코롱, 롯데그룹 등의 다양한 기업에서 구직자들이 현직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멘토링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멘토링 제도는 직접 현직에서 근무하는 멘토와 여러 구직자들이 만나서 실제 직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소통을 하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물론 이 멘토링 제도 목적이 일반 구직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 선발한 신입사원들이 1년 내에 그만두기 때문에 이 노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멘토링하는
게 있습니다. 또한 이 멘토링 이외에도 이제 직접 소통하는 것이 조금 필요한데요. 본인이 직접 이 직무에 맞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검증하라고 그러면 현직자의 만남이 없다고 보통 구직자들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렸을 때 친했던 사촌, 형이나 누나, 형제들을 보면 직장이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친인척을 찾아서 조금 소통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학과나 학교 선배들이 직접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과나 학교의 취업 지원팀에 가면 여러 가지 소통의 방법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감안해야 될 경우는 입사하고 3년 차 이내의 신입사원이나 선배들은 회사를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을 좀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3년 차 이상의 현직자와 소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질적인 직무를 볼 수 있고 회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네. 자, 멘토링 제도도 많이 활용해 보면 좋겠고요. 뭐 선배들 많이 활용해야죠. 뒀다 뭐 하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런데 요즘은 SNS도 면접 많이 봐요. SNS를 통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이제 SNS의 원래 목적 자체가 인간관계를 넓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기 때문에 네.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의 SNS 종류가 있지만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있는데 트위터의 경우는 조금 그렇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선배들을 찾아보는 방법인데 다만 이 페이스북을 쓰다 보면 장기적으로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내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색하는 게 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페이스북은 조금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시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직장인들이 많이 쓰는 뭐 SNS 형식이 있는데 그게 링크라우라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 사이트의 특성상 특정 회사나 특정 직무를 검색하면 거기에 현직자들이 뜨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직접적인 구체적인 소통이나 질문이나 만남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이 사이트나 기타 직장인들이 자주 만나는 커뮤니티나 세미나 등에도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오히려 직장인들은 첫 만남이지만 굉장히 고급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도전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해야지 직무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고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도 본인이 정말 진짜 하고 싶은 직무를 선택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이제 다양한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고도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게 하고 싶은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릅니다. 실제 대부분이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 또한 뭐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걸 좀 객관적으로 본인을 되돌아보는 노력도 필요한데 그것이 실제 통계적인 방법이지만 직업 심리 검사나 직무 검사, 그다음에 적성 검사를 해보시는 방법인데 이것은 이제 학교 취업 지원팀이나 가까운 고용 지원센터에 가면 무료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또한 이런 노력 위에 주변의 지인, 물론 여기서는 부모님은 좀 제외하시고요. 지인들을 통해서 자신과 가장 어울릴 수 있는 직무가 뭔지를 객관적으로 조언받는 방법도 오히려 좋은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적성 검사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 3, 4학년보다는 아무래도 저학년이 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일단 저학년이 해도 관계는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저학년들은 아직까지 다양한 경험이나 다양한 직무들을 더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 이제 3, 4학년 정도 돼서 내가 정말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이 오히려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3, 4학년들이 아직 안 했다고 걱정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늦지 않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험을 많이 직무는 하고. 뭐 그렇게 너무 일찍 결정하는 것보다는 3, 4학년에 좀 천천히 결정하는 게 오히려 나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취업에서 정말 얘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본인인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직무를 똑바로 알아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오늘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나는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직무란 게 이제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본인이 싫든 좋든 간에 매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연봉이나 선배들이 선택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드라마나 영화 속의 직무를 상상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또한 이제 합격 가능성이나 경쟁률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어렵게 들어갔지만 1년 내에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직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도전적인 노력과 소통, 그다음에 일상적인 관계나 이런 것을 깨트리면서 조금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직무에 대해서 또 많은 고민과 많은 경험을 하셔가지고 최소한 3학년 1학기 정도에만 직무를 좀 설정하시는 게 차라리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윤호상의 취업 낙서. 오늘은 직무
똑바로 알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드라마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럼요. 예, 드라마는 네. 드라마입니다. 예, 오늘도 정말 많이 배우셔서 직무를 선택할 때 좀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원상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